지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나와서 추가로 설명을 해봅니다. 유동성은 액체와 같은 성질을 뜻합니다. 액체는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고체와 달리 이리저리 흘러서 이동한다. 이렇게 쑥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한다. 이 컵에 담으면 요런 모양, 이런 넛대대한 곳에 담으면 요런 모양. 요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했다가 맥락에 따라 응용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 온도를 높이면 물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1번 특징에 대한 이야기죠. 참고로 끈적끈적한 정도인 점성이 클수록 유동성이 낮아요. 물이랑 꿀 비교해보면 쉽죠? 꿀은 끈적끈적하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판에 쏟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흘러가요. 유동성이 낮죠. 반면에 물은 두룩 이렇게 흐르니까 유동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세계화는 인적 유동성의 증가,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무역과 자본이동의 폭증 및 기술 개발의 결과이다. 이때 유동성 결국 이동한다는 뜻이겠죠? 세계화라는 맥락과 연결시켜보면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때 사회적 유동성은 액체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특성이 추상화된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부모, 집안의 지위가 그대로 세습되는 게 아니라 과거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가 열린 그런 가능성의 정도를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 경제 지문에서는 조금 어려워져요.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개념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설명이므로 만약 지금부터 설명할 개념이 시험에 나온다면 지문에 엄밀하게 정의된 바를 바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들은 유동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문에서 유동성이란 뭐냐? 이 돈을 액체에 빗대서 쓰는 겁니다. 일상어에서도 돈이 흐른다 혹은 돈이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돈을 액체에 빗댔다. 그리고 이러한 액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동할 수 있다. 담는 용기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의 첫 번째 의미는 돈이 이동하는 정도예요. 돈은 언제 이동하죠?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시중에 거래된 액수가 커지면 유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제목 같은 거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한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참고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유통량을 통화량이라고 하고 이거는 예금과 현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통화량은 유동성과 엄밀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통화량이 유동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이 둘을 비슷한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나 이건 시험에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열심히 읽고 풀면 되는 거지 배경 지식으로 이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냥 대충 통화량이랑 유동성을 비슷하게 쓰더라.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유동성 두 번째 의미,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해요.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2020년 수능특강 국어에 나온 건데 왜 유동성을 이런 뜻으로 쓸까요? 그 이유는 액체가 부피 변화 없이 담기는 용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하듯 현금도 그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은 즉시 다양한 자산으로 손실 없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금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짜리 주식, 1000만원짜리 채권, 1000만원짜리 부동산, 1000만원짜리 자동차 이렇게 다른 자산으로 자유롭게 탁탁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생각해 볼게요. 1000만원짜리 땅을 제가 갖고 있다고 해봐요. 이거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물건 내놓고 살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즉시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채권이라는 것도 이거 국어의 기술 1에서 다뤘던 거죠. 만기가 길거나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면 그 채권을 돈 주고 사줄 사람이 없어서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식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은 유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벤처 회사의 주식을 4천만원 정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 주식을 현금화하려고 하면 이걸 4천만원씩 사줄 사람이 없어요. 즉시 현금화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거래량이 큰 삼성전자 주식이나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바로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예금이나 적금도 이자만 포기하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를 보면은 유동성을 화폐와 같은 뜻으로 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거 화폐를 확보했다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했다. 돈이 없어서 돈을 공급했다. 이런 경제 기사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갑자기 위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 손쉽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지불해야 될 돈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유동성 확보,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출된 개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신용공급이란 게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관련 지문을 빠르게 볼게요.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도 높아지나 봐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이때 시험에서 신용공급이 뭔지 아무런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이 맥락이 전부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신용공급이 축소되면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경제는 수요가 줄고 거래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독해하다 이렇게 반대의 과정처럼 뭔가 압축적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을 해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의 과정이 뭔지는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지금은 유동성의 의미를 살피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잠시 멈춤해놓고서 반대의 과정이 뭘까? 잠깐 고민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대출 많이 해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죠. 돈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반대의 상황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압축 해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딸린 지문의 보기에 나온 건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로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때 기대했던 효과가 뭔지는 앞에 지문에 나왔죠. 오히려 확대된 신용공급, 시중에 돈이 막 풀려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문제? 시중에 많은 돈이 자산이나 부동산에 막 쏠리면 사람들이 거래가 막 활발하다는 거고, 자산 가격에 버블, 거품이 생긴다.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살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어떤가요? 유동성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나요? 하여튼 이 액체의 특성이란 걸 잘 이해해두면 이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새로운 문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너무 유익한 강의네요.